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5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테러와의 전쟁의 승리를 먼저 이스라엘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늦게 이스라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테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이든이 세 가지를 잘못하고 하나를 잘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한 점은 첫 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조건 없는 자금을 지원하여 반대급부가 없는 미국의 납세를 지불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악의를 높여주고, 반면에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은 넉 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결을 하면서 마침내는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의 혈맹의 동맹을 별 중요시 하지 않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과의 핵 협상 복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5천 내지 6천 발의 로켓포를 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던 것은 그들이 자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란과 레바논 테러 분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핵협정 과정에서 미국에서 전해준 돈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돈이 돌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로켓포를 사는 것으로 변질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에 대한 정책을 폄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며,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평화협정에 대하여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아주 평가를 낮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협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하마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맹공격을 하고 나섰으나,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모든 로켓을 차단하고 그들의 본부와 또한 그들이 지하로 숨어 다니던 모든 통로를 파괴하고 많은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분간은 하마스나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쌓을 명분과 시간을 충분히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테러 분자와 테러 조직들을 거의 와해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 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시간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 반유대주의자로 유명한 리시다 트라비에를 아주 극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좌편향의 립 서비스를 너무 과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이슬람권들이 미국 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또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시 강했습니다. 완전히 박멸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휴전 협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조지아에도 포렌식 감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풀턴 카운티에 있는 미국 대선 관련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에 대하여 헨리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조지아주 대법원 판사인 브라이언 아미로가 14만 5천 표에 대하여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가서 즉시 포렌식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원고 측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장소에다 옮겨서 포렌식 감사를 하기를 원하였으나 판사가 우편 투표 용지가 잘못 취급될 수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서기실에 가서 다 감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14만 5천 표의 내역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이 11만 5,788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만 9,479표를 얻었던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대선 자체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레이터 조지아라는 민간단체의 수장으로 있는 켈리 로프트 전 상원의원 후보가 이것은 조지아주의 선거의 신뢰와 투명성에 큰 발자국을 내딛는 사건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리조나에 이어 조지아에서도 드디어 선거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아리조나주 선거감사 과정입니다. 오늘 아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인 캐런 팬 사무실에 100세 가루가 소포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어떤 경고성을 띤 협박용 소포로 알려지고 있으며 100세 가루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아리조나주 주검사장은
공화당 감사를 맡고 있는 법률팀장에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잘못 보도한 허위 사실을 인용을 하여 만약에 당신들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이들은 공갈과 협박과 으름장을 동시에 다 자행을 하고 있으며 한편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위에는 미군의 초계기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주위를 여러 수십 차례를 배회하면서 매일매일 날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과의 회담에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카말라 해리스와 둘이서 정상회담을 하였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카말라 해리스가 외국 정상과 만난 것이 문재인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에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라든가 카나다의 트리도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을 조 바이든과는 만나지 아니하고 주로 카말라 해리스가 만나서 정상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 요르단 왕 압둘라 2세에게는 가자 지구에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 협정에 대하여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케이트 크래치 전 경제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세계 회사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들을 미국 정시에서 즉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차관은 다큐사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에너지환경부 차관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 그는 해외 투자 분석 전문가로서 중국 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이 AI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여러 정보를 훔쳐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회사에 미국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량 학살과 인민들에 대한 통제, 즉 감시장치에 대하여 미국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즉시 이들 모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의 투자를 근본적으로 건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회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지금 430개가 넘는 회사가 포진을 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회사들은 중국 자금의 지분에 대하여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 닭과의 밀접한 접촉이 살모넬라균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43개 주 163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여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5세 미만의 아동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병아리를 만지거나 병아리를 뽀뽀함으로써 살모넬라균이 입안에 퍼져서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그 증상으로는 고열과 설사 그리고 위경련을 수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닭 종류를 만진 이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절대로 병아리나 새 종류가 이쁘다고 입을 가까이 대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50개 주 전체에 걸쳐서 살모넬라균이 발병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바 올해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름에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강에 감염이 되면 꼭 입원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